10개월을 기다린 만남. 그러나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볼 수도 없다. 남편분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엄마도 있어. 하지만 엄마의 가슴 위에 올려주자 놀라운 행동을 시작했다. 어머나. 이른바 해적이 반사. 빨아요. 어머, 웬일이야. 어머나.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고 빠는 행동이다. 잘 빤. 한 번도 엄마 젖을 빨아본 적 없는 신생아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아내서 빨 수 있을까? 느낌이요? 그냥 벅차 오르죠. 가슴이 그냥 벅차요. 보통 출산 후에는 산모에 의해서 양수와 동일한 냄새의 항균 오일이 분비되게 됩니다. 보통 신생아들은 이런 항균 오일의 냄새를 찾아서 엄마의 모유를 빨게 되고 약 이틀간의 적응 기간이 지나면은 모유 수유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원이 그거 생과일 주스요? 아니, 아기 주스. 모유가 더욱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건 아기의 성장 과정에서다. 지금 거의 다 먹었다. 우리 수원이 지난번에 볼 때보다 훨씬 많이 컸는데. 성장 속도가 빨라 엄마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11개월의 소원이. 8개월 때 이제 이렇게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땐 좀 처음에는 선입견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32주 만에 태어난 소원이는 1,800g밖에 나가지 않는 미숙아였다. 하지만 11개월째 또래 아이들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키와 몸무게를 가진 소원이는 벌써 한두 걸음씩 걷고 있고 엄마 아빠란 말도 시작했다. 병원에 2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가 소원이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 고생한 거를 집에 이제 퇴원해서 왔을 때 무엇으로든 간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소원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엔 유축기로 젖을 짜서 매일같이 출퇴근을 했다는 엄마는 이유식을 시작한 지금도 여전히 모유를 고집한다. 자신이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일. 그러나 그것이 바로 소원이를 살렸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작팀은 병원을 찾아가 소원이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감기나 배탈 같은 잔병 치레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이구 잘 걷네. 잘 걸었어요. 여러 가지 병치를 하지 않고 잘 크게 한 그것도 원동력은 날 때부터 엄마 젖을 먹고 컸다는 것도 큰 몫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원이가 머물렀다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2.5kg이 되지 않는 미숙아들은 뇌출혈이나 괴사성 장염, 미숙아 망막증 등의 치명적 질병뿐 아니라 각종 감염 질환에도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성장 후에도 후유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치료약이 바로 모유다. 냉동 보관된 상태로 전달된 엄마의 모유를 데워 하루 8차례 정도 아기에게 공급하고 있다. 입으로 젖병을 물 힘조차 없는 아기들에겐 튜브를 통해 위장으로 직접 넣어줘야 하지만 의료진은 모유를 통한 치료를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괴사성 장염인 경우에 분유를 먹여서 키운 애기들은 엄마 젖을 먹은 애기들보다는 통계에 따라서 많게는 10배 가까이도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감염의 빈도도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엄마 젖을 먹이면 여러 가지 항생제를 쓰거나 약을 쓰는 것보다도 어머니 젖이 아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상당 부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숙아를 살린다던 모유의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제작팀은 생후 7일 이내에 나오는 초유와 그 이후에 분비되는 성수기를 모아 관찰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분유도 함께 관찰했다. 그 결과
살균 처리가 된 분유에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모유 속에선 살아있는 세포가 발견됐다. 초유 속에는 더더욱 많은 숫자의 세포들이 살아있는 걸로 관찰됐는데 이들은 백혈구의 일종으로 대식세포나 림프구들이었다. 특히 대식세포는 병균이 침입했을 때 직접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면역이 미숙한 아기에게 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초유와 성수기에선 분유에서 보이지 않는 단백질의 형태가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gA라고 불리는 면역 글로불린인데 이는 아기의 장 점막에서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다. 또한 모유 속엔 라이소자임이나 락토페린 같은 면역 물질들이 풍부하다. 라이소자임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파괴하고 락토페린은 세균의 증식을 막아 병원균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한다. 그렇다면 면역 물질이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팀은 면역력이 취약한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가정집을 찾아 환경 상태를 검사했다. 가장 먼저 아기가 주로 생활하던 거실과 방 안 공기를 채취하고 자주 접촉하게 되는 이불과 엄마 손의 세균을 검사했다. 그리고 아기와 엄마가 자주 찾는 슈퍼마켓 역시 같은 방법으로 검사했다. 측정된 세균을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거의 모든 환경에서 엄청난 세균이 검출됐다. 특히 대부분 살아 움직이는 세균이 관찰됐는데 이 속엔 호흡기 질환과 각종 감염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세균도 포함된 상태였다. 그렇게 많은 그 세균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노약자나 그 신생아들한테는 병원성 세균이 같이 공존하므로 면역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다행스러운 사실은 이미 면역 체계가 완성된 엄마의 몸속엔 다양한 병원성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항체들은 엄마 젖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는데 이를 통해 아기는 세균을 경험하지 않고도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모유를 먹은 아기들은 모유를 먹지 않은 아기들에 비해 설사나 감기, 기침, 천식, 구토 등의 질환에 훨씬 강한 것이다. 물론 최근엔 면역물질을 첨가했다는 조제 분유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의문이다. 모유의 성분이 한 가지씩 발표될 때마다 사실은 그런 인공 분유에도 그런 것이 사실은 첨가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것이 아니고 또 그 다른 종족의 것이니까 그게 그대로 작용이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러한 성분을 첨가한다 해도 모유에는 그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신생아 장에서 살아남아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은 분유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모유와 분유의 차이는 아기의 대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모유를 먹인 경우 묽고 양이 적은 반면 분유를 먹인 경우엔 양도 많고 된 편이다. 엄마 젖 먹는 아기들은 그 흡수가 아주 잘 돼서 찌꺼기가 대변으로 나오는 양이 적은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그 젖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분해가 되고 소화가 돼서 흡수가 더 잘 되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조제 분유 먹는 아기들의 대변은 세균도 다르고 산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형태나 냄새나 뭐 색깔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죠.
그렇다면 어떤 대변이 더 건강한 것일까?